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빨리 바로 가시죠. 시작하죠. 네. 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8% 가까이. 건프로가 뉘앙스를 읽으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르네. 역시. 그래서 이제 지금 지수 출발 상당히 좋고요. 한 네. 16포인트 정도 올라서 0.66% 상승이 한 530개 정도, 하락이 네. 22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도 강세 출발했습니다. 4.64포인트 올라서 0.63%. 이제 거의 745니까 50선에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상승이 1000개 정도 넘을 정도로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또 AMD가 호실 쪽도 발표한 영향도 있고 또 삼성전자 어제 이제 인위적 감사는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평가는 자연 감산이다. 자연 감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좀 오늘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일단 2% 하이닉스는 역시 뭐 예상대로 적자가 크게 났어요. 났지만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인식 좀 있고 또 삼성전자 자연 근데 감산. 외국인들도 참 보면 철없을 때가 있어. 한국적 어법에 대해서 적을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런가요? 너무 사람들이 한국은 스트레이트하게 얘기 잘 안 하거든. 네. 너무 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거든요. 단순해. 네. 거기에 화들짝 다 던져버리면 어떡해. 어제 많이 팔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진짜 근데 어제 같은 날 사서 오늘 같은 날 팔고 그거 이러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10번 하면 되지. 20% 나지. 그러니까 그게 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니 한번 해보시면 거꾸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마. 아니, 아니, 다른 종목은 뭐 어려워도 난 삼성전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년에 20-30%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거 하려고 은행주를 많이 하거든. 네? 그런 거 매매를 하려고 은행주를 많이 해. 은행주. 예. 예. 근데 이제 떨어지면 더 엎어야 되거든. 그것도 예. 계속 갖고 있게 되지. 아 한전 그래요? 안 망한다고. 삼성전자 쉬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제일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오토에버가 호실적 발표해서 오늘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사실 오늘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자동차죠. 그 GM이 한 8%나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기아도 출발이 상당히 좋고요. 현대차도 1.5% 정도 그러네요.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안 좋은 장에서도 LG엔솔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1.7% 주가 오르고 있고 또 모처럼 태양광주죠. 하나솔루션이 1.5%. 그 현대백화점이 이제 인적 분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인적 분할 후에 이제 자사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소각한다라고 공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7% 이제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또 DB하이텍, OCI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2% 가까이 좀 상승하고 소각 있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뉴스로. 요즘에 소각 얘기가 많아요. 자사주 매입은 그거 페이크라고 계속 얘기했죠. 예. 소각. 예. 반면 이제 실적 좀 쇼크난 기업들은 좀 오늘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 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와서 6%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3% 빠지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어제 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쇼크난 기업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 2차 전지 쪽이 좀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데 사실 어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 공시 때문에 LNF랑 에코프로비엠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LNF도 한 2% 가까이 반등합니다. 이 기업들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좀 일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셀리버리가 한 7% 가까이 올랐고요. 셀리버리. 셀리버리 원장님. 네. 저 어디시죠? 종로에. 네, 미용실 원장님.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죠. 그 동진세미캠이 4% 급등하고 있고 HLB 생명과학이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한 2.5%, 또 두산테스나가 2.5%,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세 개 업종이 다 고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분위기는 괜찮은데 다만 이제 오늘 디어유가 한 2.8% 빠지고 있고요. 대부시스터즈가 2.2, 위메이드가 2%. 그래서 약간 그 이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뭐 엔터 관련된 기업도 일부
조금 오늘은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이 좀 약간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또 좋았죠. 예. 콘텐츠가.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닥이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82% 가까이 올라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오전 출발 좋고 지금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상은 어제는 좀 외국인이 거의 전기전자만 팔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일단 700억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역시 다시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지금 969억 좀 순매수하고 있어요 오전에. 네. 그래서 사실 전기전자 빼면은 거의 사는 건 없습니다. 대다수 업종은 또 오히려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업종을 다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투자들은 오늘 435억 정도. 그래서 개인의 매수와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매수가 일단 증시 상승을 좀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반도체가 좋네요. 오늘 하이닉스가 3%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제 급락했던 이제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좀 1.5% 이상 오르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니까요. 이 반도체 소부장이 다 좋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이쪽 다 좋고 3D 낸드 쪽도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건설 중소형주들도 오늘 좀 모처럼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래프톤 관련주라든가 갤럭시 부품주 이쪽도 좀 강하고 화학섬유 쪽도 요즘에 조금 효성 TNC가 어제 좀 실적 나왔는데 뭐 일단 대부분 애널리스트 평가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평가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주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오르는 좀 상황인데 오늘 좀 빠지는 쪽은 건설기계 업종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캐터필러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조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성 TC나 현대건설기계 이쪽이 좀 많이 근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 캐터필러는 주가가 얼마인데? 거의 뭐 신고가 신고가 부분에서 빠진 거고. 네. 근데 이제 기대가 좀 컸는데 약간 이제 못 미치다 보니까 네. 이제 영향을 좀 이쪽 섹터에 주는 것 같고 그 외에 오늘 이제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가 좀 동반해서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 안 좋을까 했는데 좀 더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면세점 관련 기업들도 동반해서 또 네. 카지노까지 좀 빠지고 있고 어제는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삼성중공업이 한 10% 올랐는데 오늘은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0.5% 정도 네. 조선주가 조금 대밀리고 조선 있는 것 기자재도 같습니다. 조금 영향을 받군요. 네. 다시 이렇게 오름폭을 좀 줄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캐터필라는 그 저기 아니에요? 그 이게 무한리도 그거가 캐터필러 저 굴삭기 캐터필라. CAT라고 네, 써 있는 그거잖아. 불사 노란색에 CAT 이렇게 돼 있는 게 캐터필러. 그 캐터필러 아니야? 캐터필라. 음. CAT. 응. 아 그래요. 음. 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명사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이름인가?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 회사 아 그래요? 아 저는 그 보통 명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냥 회사 이름이구나. 회사 이름이죠. 그냥 대명사처럼 그냥 캐터필라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렇지. 네. 신라면 같은 거지. 신라면이 아니라 그 도시락. 러시아에서. 러시아 네. 마요네즈 반. 네. 아 캐터필라는 그냥 회사 이름이군요. 회사 이름이지.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부 뭐 조선이나 아까 뭐 건설기계 빼곤 네. 대부분 좀 양호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가 2차 전지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캣은 밥캣이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아니에요? 캣도 있고 그 캣도 있는 거 그 아니야? 캣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로고가 좀 다른가? 밥캣도 있어요. 밥캣도 있는데 밥캣은 이렇게 수염난 고양이가 맞아요. 들어가 있거든. 아 밥캣은 수염난 고양이. 음. 캐터필라는 그냥 캣에다가 이렇게 마른 뭐가 이렇게 올라가 있나? 뭐 그렇게 돼 그렇습니까? 있을 걸. 네. 뭐 회사 얘기는 뭐 우리 네, 그런 걸로 흔든다고 흔들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신 없어. 그랬나요? 또 이럴 줄 알았지. 정확하시니까 기업 얘기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괜찮습니다. 출발. 시장은 네, 전체적으로 정리가 많이 돼요. 괜찮은 코스피가 오히려
비슷비슷하군요. 코스피 코스닥이 네, 다시 좀 0.7 정도 비슷해졌습니다. 비슷한 네.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은 꽤 어제 뭐 내렸던 거 다 네. 거의 뭐 그 회복하고 오늘은 있는 이제 개별 종목이 약간 퇴각을 하는군요. 삼성전자 왕의 기한이 쫙 있으니까 이거 오늘은 좀 죽어야 되겠다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오늘은 좀 약간 근데 이게 밀려버린 것 실제로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같아요. 네, 하루는 삼성전자 오르고 하루는 삼성전자 많이 빠져도 개별 종목 올라주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시장에 네. 먹을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작년 하반기 같은 거 보세요. 삼성전자 쭉 빠지면 다 쭉 빠져버리거든. 매수 주체 실종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우리 쿠롱님이라고 3프로TV 1년 360을 매일 보시는 분인데 요즘에 너무 그 매크로 얘기가 조금 매일같이 나오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업종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희가 업종 얘기하기도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업종 얘기를 하다 보면 기업 얘기 이런 것도 아침에 또 하다 보면 자칫 또 장에 영향을 좀 줄까. 그것도 이런- 있고 이제 네. 업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내가 굳이 그래서 저녁에 많이 보십시오. 저녁에 정프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정프로가 일주일 내내 네. 방송을 합니다. 업종들 아주 그냥 네. 박살 냅니다. 실제로 네. 이게 천기누설이긴 한데 정프로가 안 되겠습니다, 형님. 제가 나서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어차피 또 뭐 집에 가야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정프로가 네. 그게 정프로에 그래도 플랜이 있었네. 네. SY를 그렇게 눈물겹게 보낸 이유가 있어. 네. 저녁 라이브를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녁에 아주 정프로가 업종들 다 불러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저희가 한 업종에 상반된 의견 가진 두 그러니까 분을 모셔갖고 싸움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꼭 애널리스트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그럼요. 보면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해봐. 한번 해당 교수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롱님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리포트 좀 볼까요?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최고원 연구원님 이제 운송 담당하시는데 일단 이제 제목은 하늘과 바다 모두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적어주셨고 일단 운송업종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그리고 사실 운송은 원래부터 좀 단기 모멘텀 투자가 좀 중요한 업종인데 뭐 21년도에 물류 대란 때문에 뭐 사실 HMM이 거의 한 20배나 주가 좀 올라갔었잖아요. 그 후로 피카 우려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부각되는 게 이제 항공사들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리오프닝 또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을 벌크해운이라고 좀 여기 좀 적어줬습니다. 먼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생각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11개 항공사가 있으니 운임은 떨어진다. 또 이분 의견은 아직은 좀 공급 부족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대립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건 투자하신 분들이 잘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최고원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진에어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난 거의 4년 동안 이익을 못 냈어요. 사실은 뭐 팬데믹 전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계속 좀 안 좋았었죠. 그리고 뭐 노제팬 이슈도 그때 당시 한번 있었고. 근데 이제 지난 10월 일본 개인 관광이 허용되고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적자 기록을 좀 끊어냈고 국제선 여객이 이제 4배 이상 9월 대비해서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 이 공급 측편이 지금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이게 쉽게 늘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 저비용 항공사들 항공기 수가 3년 사이 20%나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당장 늘리긴 좀 어렵고 회사는 늘었는데 항공기 수는 줄어들었네요. 네, 20% 정도 줄었대요. 3년 사이에. 그거 있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니까. 그리고 해외 공항들도 마찬가지로 좀 인력 부족, 영업 공백 휴유증이 아직 이어져서 슬롯을 다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이 지금 안 꺾이는 거죠. 한 30% 이상 예전보다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 일단 목표 주가를 일부 좀 올렸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팬데믹 이적보다 이제 30% 상승을 했는데 이 Q라 그러죠. 물량 회복은 좀 반영은 됐죠. 왜냐하면 이제 다들 뭐 일본 가시고 동남아 가시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단가 상승에 따른 이익 서프라이즈 좀 주목을 하자.
그런 좀 내용이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뭐 이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 찍고 나서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예단하기 좀 쉽지 않고 항공화물도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유, 그렇죠. 예, 워낙 좀 강했잖아요 항공화물도.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기 항공화는 때문에. 반도체 줄어들면 예, 직격탄이에요. 맞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반대로 벌크 해운은 이제 선박 투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좋고 거기다가 중국 경기 회복되면 또 석탄 수입 같은 거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해운 쪽에서는 그러니까 화물 쪽에서는 벌크 해운 쪽 좋게 이렇게 적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그 2월달 투자 전략 자료가 오늘 나와서 한번 좀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그 이은택 연구원님 이제 중심으로 쓰신 것 같은데요. 2월달 주식 비중은 이제 확대로 제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약세장 마무리 국면 넘어가는 시기 같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꺾이고 주가 오르니까 PER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PER은 12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너무 좀 고밸류 아니냐 이런 좀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보통 약세장 마무리될 때 항상 특징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익은 꺾이는데 주가 올라가서 밸류가 비싸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익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관론의 우려가 난센스는 아니지만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연준이 또 긴축 고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한 번씩 제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약세장 시작은 아니다. 이렇게 했고 업종에서는 2차 전지랑 중후장대형 산업을 주목하자.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후장대형 뭐 소재 부품을 주목하자는 얘기 같고요. 특히 배터리 쪽은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배터리 가격 인하 압력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적어줬고 또 다음 달에 양해가 열리잖아요. 중국에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재정 정책 투입되면 네. 아마 중국 투자 모멘텀 관련된 산업들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분석으로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좀 적어줬는데 네. 첫 번째 어제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시장 디스카운트 해소에 의한 정부 움직임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 시작됐죠. 예, 어제 뭐 배당제도 개선한다 얘기 나왔고 또 지금 금감원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제 MSCI 이제 뭐 선진지수 편입 요 조건 중에 어쨌든 이제 외국인 등록제 폐지, 투자자 등록제, 또 전자공시 의무화 요걸 이제 제도화해서 2월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외국인 수급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1월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아실 거예요. 레인보우. 삼성전자가 유상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한번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다음 투자 대상이 될 분야는 후공정 패키징 분야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쪽 요쪽을 이제 여기 KBS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럽의 정책 추진인데 아마 2, 3월 달에 그 핵심 원자재법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하고 좀 비슷하죠. 예, 이제 영내에서 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조달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한 2월에 한 세 가지 정도 주목하자는 의견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리포트까지 네. 한번 좀 아, 근데 살펴봤고요. 내가 최근에 음. 실명을 얘기한 막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을 한번 방송에서 만났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프로에도 한번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강연자예요. 네. 도처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강연을 기업에서 부르잖아, 모시잖아. 그러면 강연료를 받아서 꼭 그 회사 주식을 산대. 왜냐하면 강연을 그 강연료 꽤 비싼 분이니까 그 강연을 요청할 정도 되면은 네. 이거는 불안한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한 100몇시까지 종목. 아, 강연료 받아서 산 주식이. 아, 그렇지. 비상장 회사도 계속 상장해서 아, 산대요. 근데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회사가 강연 요청을 해? 이럴 때가 있어. 한 2년 전인가? 어떤 해운 회사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야. 네. 어라? 어려울 텐데. 근데 이미 회사는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좀 들어보자.
이 임원회의 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 최근에 예? 아까 얘기한 그 저가 항공사 있잖아. 저가 항공사에서 과연 저기 있는 거야. 아, 약간 좀 비슷한데 네. 그래서 정프로 부르는 회사가 있어요. 그때가 저는 거의 꼭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막 돈 벌고 막 돈잔치하면서 야 또 뭐 할 거 없냐 이러다가 야, 정프로 같은 애들 불러서 한번 재밌게 뭐 좀 해볼까 이렇게 정프로 부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는 서서히 침몰해. 꼭지 찍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네요. 예. 아유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 근데 저는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니까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게 예. 작년에 이제 뭐 아마 이름 되면 다 아시겠지만 한 우리나라 대형 철강 회사에서 그 이 강의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작년 여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 듣고 싶냐면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다. 예. 그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 철강에서 부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인가요? 아무튼 그거 내가 추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네. 그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뭔가 좀 변화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개인 투자자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건.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나와. 예. 뭐 아니 주주환원 정책 이제 그 전에 나오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또 주가도 괜찮았어요. 그 후로.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도 우리가 판단을 또 해보는 것도 하나의 아직 방법이죠. 나 죽게 생겼는데 뭐 부르겠어. 조금 살아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그지? 정말 힘들면 저기 뭐 구조조정하는 뭐 그런 전문가를 그렇지. 부르겠지 뭐.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아까 저희 그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던 그 팬분들이 네. 저희에게 소중한 또 한번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음식을 또 이렇게 아, 저희가 아니래 정프로 네. 혼자 사는 정프로. 아유, 고맙습니다. 컵라면 많이. 아우 이게 뭐야 참깨라면 육개장 보자 김. 참깨 진라면 와. 육개장이다. 근데 저 사진보다도 사실은 그 뭐죠? 몬스터 X 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저분들이 딱 이렇게 깔고 앉아 계시는데 약간 근데 뭐 약간 좀 이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비싸고 맛있는 걸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라면만 제가 좋아해서 그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 없고 바빠서 라면 잠깐 먹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정프로는 혼자 식당에 안 가요. 아, 왜 안 가요? 아니 혼자 식당 그래서 나는 가끔 혼자도 사실 혼자 식당은 혼밥 먹는 게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우리 저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 정프로 본인을 스타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식당에 혼자 절대 안 가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소리죠? 혼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혼자 잘 먹는데 식당에서도 혼자 잘 먹고요. 아 저를 너무 라면 안에만 가두시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은 좀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왕 또 라면도 요즘 좋은 라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좋은 라면 뭐. 아니 뭐 도시락? 신라면 블랙도 있고. 블랙보다 저게 훨씬 맛있어. 아 그래요? 그럼 참깨라면. 참깨라면은 인정이죠. 참깨라면. 참깨라면 진라면은 인정입니다. 제 취향은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오늘 한번 먹어보고. 예. 김치가 빠졌네 근데 보니까. 종갓집. 바라시는 게 좀 많이 좀 있으시네요. 종갓집 김치 옛날에 두산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 말이야. 종갓집 김치가 종갓집 두산이에요? 김치 두산이었지. 네. 두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영수한 이사님, 영수한 이사님도 저 육개장 하나.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까먹었네. 한상희원한테 TS 샴푸 드린다를 깜빡했네. 약간 건 약 올리는 느낌일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한 거지. 진심 당한 거죠. 내가 아까 끝나자마자 드린다는 거를 깜빡해버렸다. 아니 좀 예방 쪽에 좀 방점이 있는 친구라. 예방적. 예.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인데. 한상희 의원은 예방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형님 이제 또 자리에 안 계시듯이 또 너무 주인공 아니 만들지 마시고. 깜빡했거든 내가. 네. 딱 드린다는 거. 자, TS 샴푸 배달해드리자고. 알겠습니다. 내가 자. 필요한 것 같다. 내가 뭘 많이. 형님 좀 진짜 꼭 쓰셔야 돼. 형님은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염승환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세요?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네네네. 예, 빠지고 아니 가늘어지고 나서 살짝 왼쪽
그쪽에 M자 좀 생기려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왜 안- 나중에 좀 벗겨지겠죠. 네. 아니 머리숱 많으신데 그러세요. 예, 빠지기 전에 네네. TS 샴푸를 한번 감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 저희는 또 인사 또 드려야죠. 네. 여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